일단 수능이 좋아지는 것도 지금 교육부는 지금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부터 문제니까 지금 일본은 벌써 4, 5년 지나가지고 계획이 다 있고 그걸 점점 이렇게 적용해 가는데 한국은 교육부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사교육이나 뭐 비리 유출 이런 게 관심,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그러니까 매몰돼 있으니까 이런 거 교육부의 리더십이 부족하군요. 아니 교육부가 미래를 보는 눈이 지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차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도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그 화두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 측면에 많이 이제 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학생들은 매우 훌륭한데 교육자들이 좀 잘못해서 지금 학생들이 망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10번의 강의를 들어갔을 때 한 7, 8번 정도를 제가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의욕도 없고 동기유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나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하는 그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그렇게 의욕도 없고 뭐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추구하는 그런 열정도 약하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회에 나중에 진출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상당 부분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박제된 삶 같은, 그러니까 이러이러 하는 것이 일종의 노음처럼, 사회적인 노음처럼 형성이 돼서 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어째야 되고 몇 살에 결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규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격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는 자기 삶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 때문에 왔고 앞으로 취업해 삼성에 취업하는 것도 내가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취업,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식을 얻는 것도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의 고된 트레이닝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들을 지금 우리가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규제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완전히 서서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해체해서 정말 조르바처럼 완전히 그냥 홀딱 벗겨놓은 자연으로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지금 이제 출발을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 느낌을 가지실 텐데 저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 저도 좀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대학을 오면 이젠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라는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을 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었으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안 틀리는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재미라는 요소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뒤집힐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전에도 주입식 교육이고 답을 남이 생각한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걸 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까지는 어떻게 대학 교수를 그냥 잘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제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의들 쫙 뜨면은요 사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경쟁력을 일반적인 대학들도 갖기 어려울 시대가 금방 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1대1 인터랙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까 그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교육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내가 도와주는 일종의 제너럴한 것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뭘 더 배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그리고 대학은 대학에서 수준에서 근데 이제 그 대학의 미래라는 그 사학자가 거기 보면 앞으로 이 유튜브니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대학이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남는 거는 몇 개의 연구중심 대학. 거기서 지식을 창출하는 그 몇 개의 대학들이 남고 나머지는 그냥 방송통신대학처럼 이제 유튜브로 강의하는 거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의 대학들이 지금 200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다양하고 특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니까 애들 학력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서구, 특히 미국 이런 데서 핵심 인력을 이제 충원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우수한 인력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의 하나의 그 드라이빙 포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현재 보면 베트남이나 동남아, 중국, 수입은 좀 줄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의 또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젊은이들이 아주 그 교육의 가치도 있고 또 수준도 높고 그 기회만 주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우수 인력을 한국에서 쓴다든지 혹은 북한의 그 인력들을 한국의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더 양성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제약 조건이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삶의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삼성전자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 자체에서 뭔가 융합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전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뭐 애국가 재창이라든지 뭐 그 국가 뭐 이런 데서 좀 일부 좀 수정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상하게 그걸 지나치게 지향해서 약간 국수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받아들이는데 문화적인 제약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는 이제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나간 나라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없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심하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 애들이 지금 몇십만이고 거의 그 시골 가면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일단 우리가 포용을 하고 잘 그 같은 사회에서 포용을 해야 되는데 난 그것부터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숙제겠군요. 근데 무지하게 큰 숙제인데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고 다음에 제가 낼방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교육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익스포넨셜 그래프 그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질 텐데 그거에 이제 적응하는 인간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훨씬 더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미 벌써 올드스쿨 비슷하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변화가 좀 두려운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굴러갈 건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이 기획이라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경제개혁을 해서 국가기획도 그랬던 게 길이 보였잖아요. 앞에 선진국 가는 길이 보였고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플랜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 프런티어 앞에 와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 같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그 중앙 집권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교육이 난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장시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 특히 교육이 어떤 식으로 현주소를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용어는 디지털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엄청난 변화, IoT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가상현실, 자율운행 등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인터넷에 대응하는 블록체인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금융시장의 변화, 특히 노동 이런 가치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동시에 인간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앞으로 30년대에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라든지 아까 일본, 중국에 끼어 있으면서 항상 도전을 받아오는 거,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고의 부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정부 주도적인 특히 교육에 있어서 기획, 교육 등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오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좋은 사인을 오늘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